10번의 명절에도 한 번의 전화도 없던 자식들.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켰던 건 나뿐이었죠. 그런데 장례식 날 그들이 보낸 봉투 속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게 마음이라면 그들은 이미 다 잃은 거예요. 이건 한 여자가 아버지를 지켜낸 1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진주의 낡은 주택, 새벽 5시. 박춘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처럼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쉭, 쉭. 기계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춘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섭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칩니다. 겨울 새벽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합니다. 손끝이 시립니다. 복도를 지나 아버지의 방문을 엽니다. 희미한 간접등 불빛 아래 88살 아버지 박종길이 누워 계십니다. 산소호흡기 튜브가 코에 연결되어 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립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체온이 느껴집니다. 어제보다는 열이 낮습니다. 오늘은 숨소리가 좀 가볍네요. 다행입니다.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눈을 뜨실 힘이 없으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째입니다. 춘자의 하루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넘어지신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겨울,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들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조차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빠 둘은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오빠는 금융회사 상무이고 작은 오빠는 건설회사 부장입니다. 막내 남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조차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가끔 문자 한 줄이 전부입니다. 잘 있어. 그게 다입니다. 춘자는 낮에는 아버지를 간병하고 밤에는 동네 식당에서 뒷정리 일을 합니다. 그렇게 생계를 버팁니다. 한 달 수입은 70만 원.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곤 오래된 시계 하나뿐입니다. 금도금이 벗겨진 회중시계입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그 시계를 차고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논으로 가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춘자는 가끔 그 시계를 꺼내듭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수리비가 아까워 그냥 두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근면 성실. 아버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체위를 바꿔드립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간호사가 알려준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몸은 가벼워졌습니다. 뼈만 남은 듯합니다. 한때 80kg이 넘었던 아버지는 이제 50kg도 안 됩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어깨를 받쳐 옆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작은 신음을 내십니다. 아프신 것입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춘자는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방을 나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습니다. 죽을 끓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고형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삼키는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사례가 들려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춘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춘자는 쌀을 천천히 저으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그게 고맙죠.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합니다. 죽이 끓는 동안 춘자는 작은 거울을 봅니다. 62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세월의 흔적입니다. 흰머리가 반을 넘었습니다. 염색할 여유도 없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갈라진 손입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춘자는 얼굴에 로션을 바릅니다. 마트에서 산 1,000원짜리 로션입니다. 그나마 피부가 갈라지지 않게 해줍니다. 거울 속 춘자는 피곤해 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춘자는 죽을 그릇에 담아 식힙니다. 온도를 확인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담가 봅니다. 너무 뜨거우면 아버지가 드실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식힌 죽을 들고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십니다. 희미한 눈빛입니다. 초점이 흐릿합니다. 아버지,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 춘자는 아버지를 일으켜 앉힙니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립니다. 아버지의 몸이 흔들립니다. 혼자 앉아 계실 힘이 없으십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립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삼키십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꿀꺽. 춘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여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끼를 드시는데 30분이 넘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아버지가 살해에 걸립니다.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배가 부르신 것입니다. 춘자는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다시 눕습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입가를 닦아드립니다.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손을 잡아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습니다. 춘자는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말씀은 없으십니다. 말을 하실 힘도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춘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춘자는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춘자는 방을 정리합니다. 산소호흡기 필터를 확인합니다. 약통을 점검합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소화제, 알약들을 작은 통에 담아둡니다. 시간마다 먹어야 할 약이 다릅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벽에 붙인 메모지를 확인합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점심 전에 춘자는 잠시 쉽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보리차입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이웃집 지붕이 보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춘자는 핸드폰을 듭니다. 오빠들에게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막내 동생의 소식도 없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추석이었나 설이었나
춘자는 한숨을 쉽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외로움입니다. 10년 동안 느껴온 감정입니다. 춘자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섭니다. 오후에는 식당에 나가야 합니다. 그 전에 점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남은 반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김치, 된장. 춘자는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간단한 점심입니다. 혼자 먹을 밥이니 대충입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으며 춘자는 문득 생각합니다. 오빠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큰오빠는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을까? 작은 오빠는 골프장에 있을까? 막내 동생은 식당을 열고 있을까? 그들의 삶은 춘자와 너무 다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과거입니다. 하지만 춘자에게 아버지는 현재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오후 2시 춘자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저녁에 올게요. 약은 제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약통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둡니다. 물컵도 채워둡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없는 동작입니다. 춘자는 방문을 닫고 집을 나섭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섭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춘자는 옷깃을 여밉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10분 거리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춘자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입니다. 버스가 옵니다. 춘자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매일 지나는 길입니다. 춘자는 눈을 감습니다. 피곤합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싶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립니다. 오래된 버스입니다. 의자 쿠션이 딱딱합니다. 식당에 도착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춘자 씨 왔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춘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갑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의 풍경입니다. 춘자는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급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 접시, 냄비, 프라이팬,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춘자는 홀 청소를 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물컵을 채웁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춘자 씨, 국물 좀 더 끓여줘요. 춘자는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큰 냄비에 육수를 붓습니다. 가스불을 켭니다. 국물이 끓어오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춘자는 땀을 닦습니다. 주방은 덥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덥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났습니다. 밤 9시입니다. 춘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합니다. 주방 바닥을 닦습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이번 주 일당입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습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입니다. 일주일치 일당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춘자는 핸드폰을 듭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춘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춘자는 서둘러 전화를 겁니다. 담당 간호사가 받습니다. 춘자 씨,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실 게 있답니다. 춘자는 불안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자세한 건 오셔서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끄는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중요한 이야기.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좋은 이야기일 리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진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일까? 춘자는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춘자는 손을 꼭 쥡니다. 무슨 일이든 견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집에 도착합니다. 밤 10시입니다. 춘자는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립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엽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굴이 평온합니다. 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약은 드셨을까? 탁자를 봅니다. 약통이 비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이불을 다시 덮어드립니다. 춘자는 자기 방으로 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오래된 천장입니다. 곳곳에 얼룩이 있습니다. 비가 새는 자리입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춘자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원 전화가 계속 생각납니다. 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찬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춥니다. 춘자는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달을 보던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춘자야, 달은 항상 우리를 지켜본단다. 춘자는 눈물이 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춘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웁니다. 택시를 부릅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택시 안에서 춘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담당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합니다. 박춘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도 불규칙합니다. 이제 더는 집에서 돌보기 어렵습니다. 호스피스로 옮기셔야 합니다. 춘자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호스피스라니요, 아버지는 아직? 말이 끊어집니다. 의사는 차트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춘자는 진료실을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휠체어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춘자는 복도 벤치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입니다. 지난 석 달간 밀린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큰오빠의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리고 큰오빠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바쁜 듯합니다.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나야. 춘자야. 응, 무슨 일이야? 오빠, 병원에서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해. 호스피스로 옮겨야 한대. 그리고 병원비도. 말이 끊어집니다. 큰오빠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춘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오빠, 병원비 좀 도와줘. 이번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200만 원이 넘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말합니다. 야, 내가 돌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우린 바빠.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넌 혼자니까 여유 있잖아. 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오빠, 나도 생활비 벌려고 식당 일하는 거 알잖아. 나 혼자 어떻게 해? 그럼 아버지 재산이라도 처분해. 집도 있잖아. 큰오빠의 목소리는 냉정합니다.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집은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야. 팔 수 없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난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짧은 통화음. 뚜뚜뚜. 전화가 끊어집니다. 춘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집니다. 춘자는 작은 오빠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혹시 모릅니다. 작은 오빠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6번째 벨이 울리고 작은 오빠가 받습니다. 응?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합니다. 오빠, 나야. 춘자야.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전화했어. 좀 도와줄 수 있어? 작은 오빠가 한숨을 쉽니다. 형한테 전화 안 했어? 했는데 안 된대. 그럼 나도 안 돼.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빠듯해. 그리고 아버지 일은 내가 맡았잖아. 우린 손 뗀 지 오래야. 춘자는 목이 메입니다. 오빠, 나도 사람이야. 10년 동안 혼자 돌봤어. 이제는 좀 도와줘. 야,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우린 강요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전화가 끊어집니다. 춘자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춘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고개를 떨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춘자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뭐든 해볼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십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춘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나옵니다. 택시를 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겁니다. 어르신 병원 다녀오시는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효녀시네요. 요즘 부모 돌보는 자식 드물어요. 춘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효녀. 그 말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춘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눕혀드립니다.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춘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달걀 몇 개, 김치, 된장. 춘자는 라면을 끓입니다. 자신을 위한 저녁입니다. 아버지는 죽을 드셔야 합니다. 라면을 먹으며 춘자는 생각합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담보가 없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입니다. 춘자는 머리를 싸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웁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아버지를 돌봅니다. 병원에서 퇴원 통보가 왔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춘자는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춘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는 춘자의 손을 잡습니다. 힘들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야. 오빠들은 뭐해?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연락도 안 받아요. 돈 이야기만 하면 피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세상 참 각박해졌어. 형제끼리도 그러니. 할머니는 지갑을 꺼냅니다. 이거라도 써. 많지 않지만. 할머니가 건넨 돈은 10만 원입니다. 춘자는 손을 내젓습니다. 할머니, 이럴 수 없어요. 할머니도 어려운 거 알아요. 괜찮아.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할머니는 돈을 춘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갑니다. 춘자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춘자는 당황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춘자는 구급차를 부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응급실로 향합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춘자는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옵니다.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는 춘자를 바라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족.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아버지는 병실로 옮겨집니다. 춘자는 아버지 곁에 앉습니다. 밤새 지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숨소리가 가쁩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십니다. 춘자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춘자는 귀를 가까이 갖다 댑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춘자야, 미안하다. 아주 작은 목소리입니다. 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미안할 것 없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십니다. 다시 잠에 빠지십니다. 춘자는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춘자에게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퇴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춘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춘자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 춘자는 이상한 고요함에 잠에서 깹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춘자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방문을 엽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눈을 감고 계십니다. 춘자는 다가갑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습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맥박을 확인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춘자는 무너집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춘자는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눈 떠보세요. 제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춘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것을.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떠나셨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아버지를 껴안고 웁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산소호흡기 소리, 가느다란 숨소리.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듭니다. 장례식장에 전화를 겁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옵니다. 아버지를 모셔갑니다. 춘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멈춰 있습니다. 약통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습니다. 춘자는 주저앉아 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울음입니다.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빈소가 마련됩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립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춘자는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상복을 입습니다. 검은 옷입니다. 무겁습니다. 춘자는 빈소에 앉습니다. 조문객을 기다립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옵니다. 고생 많았어, 춘자야.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위로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춘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춘자는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저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동네 사람들, 식당 주인 아주머니, 아버지의 옛 친구들. 하지만 오빠들은 오지 않습니다. 춘자는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진주 영안실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춘자는 전화를 겁니다. 큰오빠에게 먼저 겁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문자 못 봤어? 봤어. 그럼 왜 연락이 없어? 아버지 장례식인데. 야, 미안한데 못 갈 것 같아.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부조금은 보낼게. 춘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빠 아버지 마지막인데 어떻게 안 와? 그래도 일이 중요하잖아. 너도 이해해. 나중에 갈게. 전화가 끊어집니다. 춘자는 작은 오빠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부조금 보낼게. 다음 날 아침 택배가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온 택배입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보낸 부조금입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첫 번째 봉투, 10,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두 번째 봉투, 역시 10,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춘자는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20,000원. 아버지의 값이 20,000원입니다. 춘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값인가요? 중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구겨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춘자는 봉투를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오빠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조문객이 줄어듭니다. 밤이 되면 춘자 혼자 빈소를 지킵니다. 추운 밤입니다. 춘자는 담요를 덮고 앉아 있습니다. 영정사진의 아버지가 웃고 계십니다. 춘자는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 외로우시죠? 저도 외로워요. 빈소는 조용합니다. 형광등 소리만 들립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발인 날입니다. 춘자는 새벽부터 준비를 합니다. 상복을 다시 입습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야위 났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춘자는 빈소로 갑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입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듭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입니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입니다.
춘자는 놀랍니다. 오빠들, 큰오빠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래도 장례식은 와야지. 작은 오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마지막인데. 춘자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쁜 것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빠들은 영정사진 앞에 절을 합니다. 조문객들이 모여듭니다. 오빠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효녀야, 효녀. 고생 많았어, 춘자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제간 우애가 좋네요. 가족이 화목하니 보기 좋습니다. 춘자는 꾹 참던 눈물을 삼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춘자는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오빠들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친절하게 웃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효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관을 옮깁니다. 영구차에 싣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따릅니다. 춘자는 영정사진을 듭니다. 무겁습니다. 오빠들은 관 옆에 섭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춘자는 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관이 들어갑니다. 불꽃이 타오릅니다. 춘자는 창문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가 제가 되어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됩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습니다. 따뜻합니다. 납골 땅으로 갑니다. 유골함을 모십니다. 작은 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종길. 춘자는 유골함을 칸에 넣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춘자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빠들이 춘자를 부릅니다. 춘자야, 이제 가자.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옵니다. 정리를 합니다. 물건들을 챙깁니다. 영정사진을 내립니다. 상복을 벗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빈소로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춘자를 찾는 듯합니다. 여기 고 박종길님 따님 되시죠?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문서를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순간 빈소가 조용해집니다. 오빠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쏠립니다. 조문객들도 귀를 기울입니다. 춘자는 놀랍니다. 아버지가 문서를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네,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 단어가 빈소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춘자는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오빠들이 다가옵니다. 큰오빠가 말합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작성하셨어? 작은 오빠도 놀란 표정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5년 전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춘자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익숙한 글씨입니다. 춘자는 종이를 펼칩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립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받아듭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유언장. 나 박종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나를 돌본 딸 박춘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은행 예금 전부를 춘자에게 물려줍니다.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뜻입니다. 빈소가 얼어붙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큰오빠가 소리칩니다. 이건 조작이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작은 오빠도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신다니.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아버님이 5년 전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증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오빠들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봅니다.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공증인의 서명도 있습니다. 날짜도 명확합니다. 5년 전입니다. 큰오빠가 이를 갑니다. 이건 납득할 수 없어. 춘자가 아버지를 협박한 거야. 춘자는 놀라 고개를 듭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추가로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아버님께서 은행 금고에 남긴 현금도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박춘자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빈소가 술렁입니다. 3천만 원.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빠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탐욕으로. 작은 오빠가 춘자에게 다가옵니다. 춘자야, 우리 가족이잖아. 아버지 뜻을 나누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냉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원하는 듯합니다. 큰오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똑같이 나눠야지. 춘자는 두 오빠를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오빠들, 아까 뭐라고 했어? 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오빠들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춘자는 계속 말합니다. 혼자 알아서 하래. 바빠서 못 간대. 부조금 10,000원씩 보내놓고. 춘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10년 동안 혼자 돌봤어. 오빠들은 전화 한 통 안 했어. 명절에도 안 왔어. 병원비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외면했잖아. 조문객들이 수군거립니다. 오빠들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큰오빠가 변명합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춘자는 차갑게 웃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 회사 일? 골프? 그게 아버지보다 중요했어? 작은 오빠가 손을 내밉니다. 춘자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면 어때?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사실대로 말할게. 오빠들은 1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전화도 안 했어. 돈도 안 보냈어. 장례식도 마지막 날 겨우 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나누자고? 그 말 너무 늦었어요. 빈소가 숨을 죽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큰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우린 형이야. 내 오빠라고. 춘자는 눈을 감습니다. 오빠들은 진작에 오빠가 아니었어. 아버지를 버린 순간부터. 작은 오빠가 소리칩니다. 그럼 넌 돈 때문에 돌본 거야? 재산 받으려고? 춘자는 오빠를 똑바로 봅니다.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돌봤어. 돈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싸우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하시죠.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큰오빠가 변호사를 노려봅니다. 당연히 소송 걸 거야. 이건 불공평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니까요.
오빠들은 분한 표정으로 빈소를 나갑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립니다. 형제간에 저렇게 싸우다니. 돈 문제는 가족도 갈라놓네. 춘자는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괜찮으세요? 춘자는 물을 마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도 드려야 합니다. 아버님이 춘자 씨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춘자는 봉투를 받습니다. 편지 봉투입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춘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춘자는 봉투를 줍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혼자 보시라고 하셨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이웃 할머니가 춘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춘자야, 잘했어. 넌 당당해도 돼. 춘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갑니다. 빈소가 비어갑니다. 춘자 혼자 남습니다. 변호사도 나갑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연락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춘자는 빈소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손에 아버지의 편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5년 전 글씨입니다. 아직 손떨림이 없을 때입니다. 단정한 글씨입니다. 춘자는 편지를 펼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춘자야. 첫 마디부터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춘자는 울음을 참습니다. 내가 나를 돌본 10년은 돈으로 셀 수 없는 은혜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춘자의 고생을, 외로움을, 눈물을. 오빠들은 세상을 배웠지만 넌 마음을 배웠구나. 춘자는 흐느낍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참은 한숨,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편지가 눈물에 젖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혹시 내가 외롭다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지어라. 그 집은 내 눈물이 마르는 집이 되길 바란다. 춘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중얼거립니다. 빈소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춘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춘자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춘자는 편지를 접습니다. 소중히 가방에 넣습니다. 장례를 마친 며칠 후 춘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집입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엽니다. 침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앉습니다. 아버지의 베개를 만집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춘자는 은행에 갑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금고 번호를 들고 갑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금고실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직원이 금고를 엽니다. 여기 있습니다. 금고 안에 봉투가 있습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춘자는 봉투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밖으로 나와 봉투를 엽니다.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입니다.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춘자는 세어봅니다. 3천만 원입니다.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허리 굽혀 농사 지으며 모은 돈입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입니다. 춘자는 돈을 만집니다. 아버지의 땀이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자는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아버지는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집, 눈물이 마르는 집. 춘자는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립니다. 춘자는 문을 엽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입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억지 웃음입니다. 큰오빠가 말합니다. 춘자야, 들어가도 돼? 춘자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습니다. 춘자는 차를 내옵니다. 오빠들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집입니다. 벽지가 헤어져 있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있습니다. 작은 오빠가 말합니다. 집이 많이 낡았네. 큰 오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리 좀 해야겠어. 춘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빠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오빠가 입을 엽니다. 춘자야, 저번에 우리가 좀 심했다. 미안해. 작은 오빠도 거듭니다.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춘자는 차를 마십니다. 뜨거운 차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빠들의 말을 기다립니다. 본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큰오빠가 말을 잇습니다. 유언장거는 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작은 오빠가 덧붙입니다. 우리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지. 춘자는 두 오빠를 바라봅니다. 차를 내려놓습니다. 오빠들, 솔직하게 말해요. 돈 때문에 온 거죠? 춘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오빠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죠? 춘자가 묻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시는 거예요? 큰오빠가 얼굴을 붉힙니다. 야, 우리가 바빴다니까. 바쁜 거 압니다. 춘자가 말합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고 골프도 쳐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죠. 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숨 넘어가실 때 오빠들은 어디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변명합니다. 그건 우리도 몰랐잖아. 전화했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오빠들이 무시한 거죠.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릅니다. 큰오빠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이제라도 잘하면 안 돼?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늦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했어야죠. 작은 오빠가 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넌 혼자 다 가질 거야? 3천만 원의 집까지? 춘자는 일어섭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요. 큰오빠도 벌떡 일어섭니다. 야, 이건 불공평해. 우린 소송 걸 거야. 끝까지 싸울 거라고. 춘자는 문을 엽니다. 그러세요. 법대로 하죠.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이제 나가주세요. 오빠들은 화난 표정으로 집을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춘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싸움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춘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춘자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습니다. 내 눈물이 마르는 집. 춘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빠분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춘자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을 돌본 기록들이요. 병원 기록, 간병일지, 약 처방전, 사진 등등.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있어요. 춘자는 10년간의 기록을 꺼냅니다. 낡은 상자에 보관해둔 것들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 약 봉투들, 간병일지, 매일 적었던 아버지의 상태, 식사량, 약 복용 시간, 체온, 혈압, 모두 적혀 있습니다. 사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휠체어를 밀고 산책하는 사진, 식사를 도와드리는 사진,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합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할 수 있어요. 춘자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슬픕니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오릅니다. 함께 놀던 시절, 큰오빠가 업어주던 기억, 작은 오빠와 술래잡기 하던 날들, 그때는 좋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옵니다. 춘자는 법정에 섭니다. 오빠들도 반대편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섭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빠들의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피고가 고인을 협박하여 작성하게 했습니다. 춘자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반면 피고는 10년간 고인을 돌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병원 기록, 간병일지, 사진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법정은 조용합니다. 판사가 입을 엽니다. 원고 측 변호인에게 묻습니다. 원고들은 고인 생전에 얼마나 자주 방문했습니까? 오빠들의 변호사가 당황합니다. 그건 자주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실 거의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했습니까? 아니요. 연락은 자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판사가 춘자를 봅니다. 피고는 어떻습니까? 춘자가 대답합니다. 매일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적 부담은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벌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다시 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고인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피고 박춘자는 10년간 성실히 고인을 돌봤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춘자에게 모든 상속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똑똑.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춘자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당한 판결이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춘자야. 큰오빠의 목소리입니다. 춘자는 돌아봅니다. 오빠들이 서 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큰오빠가 다가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게. 춘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오빠들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작은 오빠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넌 혼자 다 가지려고 했으니까. 춘자는 두 오빠를 똑바로 봅니다.
제가 가진 게 뭐죠? 10년 동안 아버지 돌본 거? 밤새 간병한 거? 병원비 대느라 허리 굽힌 거? 그게 제가 가진 거예요. 오빠들은 뭘 가졌어요? 편안한 삶,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오빠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춘자가 말합니다. 법이 판결을 내렸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춘자는 돌아섭니다. 걸어갑니다. 오빠들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큰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작은 오빠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춘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입니다. 춘자는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라면 한 봉지입니다.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춘자는 멍하니 화면을 봅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재판은 이겼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오빠들과는 이제 남남입니다. 연락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에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춘자는 외동딸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춘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었어. 다음 날 춘자는 부동산에 갑니다. 집을 알아보러 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 매물을 보여줍니다. 이건 어때요? 시내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아요. 시골이면 더 좋고요. 중개인이 다른 매물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건요? 진주 외곽에 있는 작은 집입니다. 마당도 있고 조용해요. 사진을 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입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자는 마음에 듭니다. 이 집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내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논밭이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30분쯤 가니 언덕이 나타납니다.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작은 집이 보입니다. 낡았지만 정겹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춘자는 집을 둘러봅니다. 마당이 넓습니다.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벚나무입니다. 봄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지만 아늑합니다. 거실, 방 2개, 부엌, 화장실.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묻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 집으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가격도 적당하고 조용해서 살기 좋을 거예요. 계약을 진행합니다. 춘자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집을 삽니다. 2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집 수리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춘자는 이사를 합니다. 짐이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 그릇 몇 개, 아버지의 유품들. 그게 전부입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혼자 짐을 옮깁니다. 택시를 여러 번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가져옵니다. 새집 거실에 모십니다. 집을 정리합니다. 옷장에 옷을 넣습니다. 부엌에 그릇을 놓습니다. 거실에 작은 텔레비전을 놓습니다. 침대를 펼칩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 해가 집니다. 춘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춘자는 벤치에 앉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따뜻하죠? 춘자가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춘자는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입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밤이 됩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입니다. 하늘이 온통 별로 가득합니다. 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도 저기 계시나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춘자는 그 별을 봅니다. 아버지 같습니다. 춘자는 손을 흔듭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찍 일어납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춘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잔디가 반짝입니다. 춘자는 꽃을 심기로 합니다. 마을 꽃집에 갑니다. 진달래 모종을 삽니다. 장미 모종도 삽니다. 코스모스 씨앗도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 꽃을 심습니다. 삽으로 땅을 팝니다. 모종을 넣습니다. 흙을 덮습니다. 물을 줍니다.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 생명을 돌본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춘자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점심을 먹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마을이 작습니다. 집이 몇 채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춘자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대답합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온 사람이구나. 네, 언덕 위 집으로 왔어요. 잘 왔어. 우리 동네 환영해. 할머니 한 분이 상추를 건넵니다. 이거 가져가. 우리 밭에서 키운 거야. 춘자는 손을 내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지. 할머니는 상추를 춘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춘자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습니다. 혼자 사니? 네. 힘들면 언제든 와. 우리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춘자는 상추를 씻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저녁입니다. 밥, 된장찌개, 상추쌈.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봅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눕습니다. 고요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없습니다. 차 소리도 없습니다. 사람들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 들립니다. 평화롭습니다. 춘자는 눈을 감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듭니다. 악몽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깊은 잠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언덕 위 집 마당에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춘자가 심은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장미 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벚나무에도 꽃이 가득합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마당이 온통 꽃잎으로 덮였습니다. 춘자는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춘자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의자에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풍경을 봅니다. 산과 들판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춘자는 미소 짓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춘자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김치 담갔는데 가져가. 텃밭에 상추 좀 뜯어가. 춘자도 이웃들을 돕습니다. 할머니, 짐 들어드릴게요.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로 돕고 삽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습니다. 어느 날 춘자는 마을회관에 갑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춘자야 왔니? 네, 할머니들. 우리 오늘 김장 담그는데 도와줄래? 물론이죠. 춘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담급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립니다. 손이 시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김장을 마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춘자에게 묻습니다. 춘자야,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니?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은 안 만날 거야? 춘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혼자가 좋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자는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입니다. 발신인은 작은 오빠입니다. 춘자는 놀랍니다. 재판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앉아 편지를 뜯습니다. 춘자야, 잘 지내니? 나야, 작은 오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다. 전화는 용기가 안 나서 편지로 쓴다. 춘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재판할 때도, 돌이켜 생각하니 부끄럽다. 내 말이 맞았어. 우린 가족이 아니었어. 너만 가족이었지. 춘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큰형이랑 나랑 자주 만난다. 술 마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 너 이야기도 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후회한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내가 용서 안 해도 괜찮아. 우린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바람이야.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춘자야, 다시 한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버지를 돌봐줘서, 우리가 못한 일을 내가 다 해줘서, 넌 정말 효녀야.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건강해. 작은 오빠가. 춘자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합니다. 춘자는 편지지를 꺼냅니다. 답장을 쓰기로 합니다. 작은 오빠, 편지 잘 받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빠들이 미안하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여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으로서. 춘자가 편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우표를 붙입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기로 합니다. 춘자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빛입니다. 춘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의자에 앉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보세요. 노을이 예뻐요. 춘자가 중얼거립니다. 제가 오빠들한테 편지 썼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언덕을 올라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춘자야, 있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든 된장이야. 가져가. 춘자는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괜찮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의자 옆에 앉습니다. 넌 아버지 정말 잘 모셨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요즘 그런 자식 없어. 춘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 제일 어려운 거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춘자야. 할아버지는 춘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네, 아버지, 정말 복 받으셨다. 춘자는 미소 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복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는 일어섭니다. 난 내려갈게. 저녁 맛있게 먹어. 네,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가 언덕을 내려갑니다. 뒷모습이 따뜻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뜹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입니다. 춘자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별을 세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그곳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춘자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춘자는 그 별을 봅니다. 아버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춘자는 손을 흔듭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한테 이 집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셔서, 사랑해요, 아버지.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춘자는 일어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합니다. 춘자는 절을 합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입니다. 춘자는 침대에 눕습니다. 창문으로 별이 보입니다. 하늘에 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십니다. 춘자도 미소 짓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옵니다. 꿈속에서 춘자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함께 언덕을 걷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아버지가 춘자의 손을 잡습니다. 춘자야, 고맙다. 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춘자는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자는 눈을 뜹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춘자는 미소 짓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춘자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진달래, 장미, 벚꽃 모두 활짝 피어 있습니다. 춘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의자에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입니다. 춘자는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아버지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람이 대답합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춘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의 미소가 흐릿하게 겹쳐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자랑스러운 미소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미소입니다. 춘자는 그 미소를 느낍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이제 춘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서, 별에서, 바람에서
춘자의 삶 속에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돈은 흩어지고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아요. 아버지,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웃음, 그 손길 제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을 이유로 버텨내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